네, 먼저 오늘 아주 특별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내일 발족하는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됐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주 오송까지 내려가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청장의 임함 2020년 9월 12일 대통령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우리 K 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인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바빠서 직접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임명장을 현장에 까지 찾아가서 주는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장 현장에 가서 주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겠죠. 자, 패널들 세 분 소개합니다. 민병두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세균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병두 의원은 우리 뉴스와이드 처음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면은 항상 넥타이 대신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 보로 타이슬링이라고 하죠. 예, 그걸 차시더라고요. 예. 고향입니까? 저는 이제 항상 고양이를 합니다. 제가 애묘족이라고 우리 집 고양이도 이옵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정치 논평하는 고양이라고 해서. 예. 뭐 동물 보호 예, 동물 보호론자 활동도 뭐 하시고. 이런 거 활동하고 예. 특히 이제 그 캣맘들하고 같이 예. 길냥이들 우리 밥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굴이 약간 고양이상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닮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서 준 거 좋아 보이죠? 정부 수립 이후 현장에 찾아가서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아마 그만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국난 위기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청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그 국민들한테 위안이 되고 예. 또 위기를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저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예. 이거는 뭐 사기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흐뭇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예, 아주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사실은 뭐 바이러스나 그 외에 다른 뭐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든지 질병이라는 위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이 정말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청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적 교수, 그런데 이제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좀 번거롭기는 해도 또 딱 준비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께 받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진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금 정은경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에게 직접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청으로 승격되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와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임명장을 받는 그 모양새가 훨씬 더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지금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지금 이 그 대통령께서 직원들에게 격려 말씀하실 때 뒤에 지금 정은경 이제 청장이죠. 청장이 아주 그 90도로 절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절하는 모습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은 아마 상당히 좀 뿌듯하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온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영웅 만들기 같은 거죠. 사실 뭐 정은경 본부장 이제 청장인데 K 방역의 영웅이죠. 예. 정태근 의원, 지금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아마 정은경 청장일 겁니다. 정은경 청장 신뢰하죠. 예. 또 이제 우리 정은경 청장이 항상 그 얘기할 때 보면 국민들이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또 국민들한테 감사함을 계속 표현하는 자세가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머리가 갈수록 휘어져서 좀 보기엔 짠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까지 찾아가서 정은경 청장 임명장 주는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짚어봅니다.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전화통화 많아지는데 전 국민들에게 통신비 좀 주는 것. 처음에는 좀 연령을 제한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예 뭐 13살 이상 다 주는 것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이재명 지사도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정신이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 돈으로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심산이다.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특배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국민 혈세 거두어서 통신비 2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장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네. 그 추가로 더해라는 게 아니고 네. 국민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국민도 혜택 보고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돈. 그렇죠. 예. 이제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에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예, 자 패널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명도 의원께서는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뭐 그 배경은 제가 이해는 돼요. 왜 그랬을까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선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취준생도 있고 또 자영업자는 지원한다지만 요새 식당 안 돼 갖고 정리해고돼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하여간 최소한이라도 그 정성과 위안을 갖다 받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국은 통신사가 고통 분담 없이 통신사는 뭐 전혀 이제 연체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어떤 그에 대한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임대료 얘기하는데 착한 통신료라도 해야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체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통신사만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측면 그리고 다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위안이 될까 또 경제에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좀 섬세하게 짜여지지 않은 정책이라고 좀 봅니다. 민 의원께서도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가령 뭐 제가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지 정책으로도 효과가 있질 않고 또 재원 마련도 어렵습니다만 가령 이번에 지역 화폐를 얘기했잖아요. 추석 때 한 2달 동안 2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2달 내에 소비를 하면. 그럼 사실은 5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25만 원을 갖다 소비 진작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은 그다음에 경기가 향상될 것이고 경기가 향상되면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금이 들어오면 또 다시 이제 팬데믹이 오래가면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순환 효과 같은 예. 것이죠. 그런 점도 한번 같이 반영을 해서 애초에 보편 플러스 선별로 정책을 짰더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 견해는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나쁜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작은 위로 또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정성으로 2만 원씩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우리 MBN의 자매지인 매일경제의 오늘 칼럼 논설위원이 쓴 공식 칼럼의 제목이 이겁니다. 나라 돈이 네 거냐? 어차피 지금 9,300억을 쓰잖아요. 이거 다 적자 국채를 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갚냐? 결국 국민이 갚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확하게 낭비 없이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잘못된 정책이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이나 정부나 무슨 민주당에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것이 위로, 정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봉건시대 얘기도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차지원 교수께서는요? 이제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 생각하고 좀 상당히 좀 일치한데요. 대통령께서 2만 원을 통신비 감해주는 그 취지는 나름대로 좋은 뜻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는 그 자체가 국가 예산이 마치 대통령의 시혜나 특혜처럼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약간은 조금 흔들리니까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공정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다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재정의 문제 때문에 선별적으로 가는 것 쪽으로 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진짜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당정 간의 논의가 돼서 나름대로 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일정 계층만 주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됐는데 결국 그 여당 대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두 사람이 결정하는 형태적으로 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논의, 공정한 논의, 여러 가지 예. 효율적 논의들은 예.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면 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 시스템상의 그런 이 운영 논리와 상당히 맞느냐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분 패널 모두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정태근 의원 지금 어차피 이제 추경에 그게 포함이 됐을 거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이제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조정이 돼야죠.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세금을 적확하게 쓰는가의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명 지사가 승수 효과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승수 효과가 뭡니까? 경제학 전공.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알아서 소비를 줄이거든요. 예. 그럼 수요가 줄어드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쓰거나 또는 세금을 들거더 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재정을 쓰는 게 지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때 예를 들면 한 10조 원을 쓰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적어도 한 5조 원의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잘 나왔을 때 5조 원, 안 나왔을 때 한 3조 원 정도에서 한 0.3에서 0.5 정도의 재정 지출 효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통신사에 다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9,700억을 써도 과연 단돈 1,000억의 효과, 보통 최소한 3,000억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효과도 안 나온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번 정책이 너무나 잘못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통신비 2만 원 주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꼭 2만 원씩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통신비 2만 원 줄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에다가 모바일 상품권을 넣어주면 돼요. 모바일 상품권을 넣어주면 통신비 감면을 받을 사람은 그거 가지고 통신비 내면 되는 거고 동네 빵집 갈 사람은 빵집 가서 빵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추석 세수 용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위로라고 하면서 2만 원을 갖다가 모두 다 통신사에 집어넣는다. 예. 그래서 제가 나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병두 의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통신비 2만 원이 나왔을까? 이걸 들여다보면 당초 이제 전 국민에게 1차 때처럼 다 줄 거냐? 아니면
선별해서 줄 거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단 이낙연 대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당 대표고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나라 살림도 걱정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로 성격으로 2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이 된다면 이낙연 대표 사실 첫 번째 지금 내놓은 야심작인데 타격 좀 받지 않을까요? 예, 아마 뭐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정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기존 안을 갖다가 관철시키려면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완강하고 또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한다면 일정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승수 효과는 전 이런 관점에서 예. 생각해요. 우리 가령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했던 청년 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일정 액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남시에서만 쓰게 돼 있어요. 지역 화폐로, 네. 지역 상품권으로. 그러면 없던 돈이 30만 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분기마다. 그러면은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없던 소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은 다시 아들을 위해서 문방구 가서 뭘 살 수 있잖아요. 그 문방구 사장님은 또 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소비, 2차 소비, 3차 소비가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는 30만 원 지급하지만 돈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편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로 배급을 해주고 지역 화폐 사면은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 5만 원을 갖고 사실은 70만 원, 80만 원의 승수 효과 같은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왜 이낙연 지사가 그랬겠느냐?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죠. 예. 지난번 우리 총선 때 국민들한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부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졌다 또 매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고 표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국가가 정부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최소한의 안전판은 되어주는구나 하는 생각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의 기억으로 볼 때 이번에 추석 때도 전 국민이 힘드니까 뭐 최소한의 어떤 국가가 안전판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만 뭐 아마 액수면에 있어서 또 효과면에 있어서는 그때와 다르다고 봅니다. 자, 차정 교수한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보고 네. 싶은데요.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네. 겁니다.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 취임한 이후에 협치 얘기하면서 야당과 관계 좋아지려고 노력하지요. 네. 이번에 1차 야심작으로 내놓은 게 전 국민 2만 원 지급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처음 이 제기했던 부분인 만큼 아마 간철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통신비를 그냥 통신비 놓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지금 거대 기업인 통신사의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 경기 진작의 효과가 전혀 나서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약간은 모양새는 빠질 수 있지만 2만 원이라는 이 지급하는 그 명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독감 예방주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국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쪽으로 약간의 방향 전환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게요. 이번 추경이 4차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예요. 59년 그리고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이번에는 소위 빚을 내서 저희가 적자국채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절반 이상 3조 8천억 정도는 예를 들면 지금 문 닫아 있는 뭐 노래방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매출 줄어든 분들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빚을 내는 것만큼 효과가 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 쪽으로 시선을 옮겨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들과 관련해서 여권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들 돈에 맞들기 시작하면 이거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돈맛 들인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선심정책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지만 2만 원에 돈맛 들였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너무 천박한 인식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절제된 분노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3.1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빗댄 것 아니냐. 그리고 취소도 아니고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아직도 극우 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녹취를 듣고 편을 들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릴 것 같으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과연 현재 우리가 이 재정의 안전성에 걱정을 하면서 역시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 재정의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정태근 의원께 돈맛을 들이면 이 표현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비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수준을 계속 높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회에서 엄격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보편적이든 또는 공적 부정 형태든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엄밀한 정책적 정합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지출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려우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재정 지출에 익숙하게 되면 어려워지면 뭐 당연히 정부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 지출의 우리가 실제로 걷어들여야 되는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를 충분히 얘기한 것이고 저는 뭐 그거를 왜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천절 집회 얘기는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 먼저 이 부분만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차지홍 교수. 예, 저는 뭐 그 정태근 의원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야당의 대표로서 국가 재정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국민을 돈맛을만 아는 그 대상으로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발언 들으면서 떠오른 것은 파블로프의 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던져주면 가면 모든 국민들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지금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여기 방송에 나온 패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여론이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민들을 돈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뭡니까? 이 지금 기본소득 아닙니까? 기본소득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상당히 돈을 나눠주는 셈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제도를 운영했을 경우에 그럼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돈맛을 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자기 모순인 것이죠. 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발언의 이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고할 대목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도 의원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정말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철학이 확실히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애초에 지금 국민의힘이 10대 기본 정책을 정하면서 제1조가 제1항이
전 국민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당연히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을 갖다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는 사실 본인 자체가 부정적이었어요. 기본소득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청년 기본소득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찌어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당연히 제1조로 하고 트레이드 마크를 하고 이걸 얘기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갖다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종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종안이 어저께 확정됐는데 예. 최종안은 기존의 현금 복지 체계의 그 중첩성, 뭐 누수성 이런 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한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준다. 이렇게 예. 이제 뭐 기본소득은 이제 껍데기만 남고 다 사라진 거죠. 용도삼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기본소득을 보는 태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 철학의 어떤 일관성의 부재가 이런 발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 국민들한테 예. 돈 맛을 들이게 하냐. 뭐 표현의 적절성을 떠나서 이것은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그 당의 지금 새로운 정책의 일조로 얘기하는 당의 어떤 그 표방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도 맞지도 예. 않고 또 이런 기본소득을 둘러싼 내용 자체도 굉장히 뭐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런 상태로 제1야당 대표가 또 제1야당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예. 한다면 우리 저 대한 세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치인들 뭐 생각도 중요하지만 말이 아주 중요하죠. 개천절 관련 발언도 한번 짚어볼 텐데 정태근 의원 3.1절에 빗댄 것 야당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표현이었냐 그런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뭐 민주당에서 지금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을 전부 다 극우다 또는 뭐 테러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적절치가 않고요. 작년에 예를 들면 개천절 10월 3일 날 그게 200만인지 300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퇴진하라고 나간 사람들이 다 극우가 아니잖아요. 국민적 염원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 오만을 고쳐라. 정책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러 나가시는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랍니다. 지금 1918년에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명 중에 2%가 사망을 했으니까요. 예. 10명 중에 2명이 죽었어요. 100명 중에 100명 중에 2명 예.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6명 중에 1명 정도가 감염이 됐어요. 2018년 봄과 가을을 예. 거쳐가지고. 그런데 2019년 3월 달에 만세운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때 선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런 심정이 당신들한테도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가지고 집회를 하면 안 된다, 나가시면 안 된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 들어보면 아까 돈맛도 그렇고 3.1운동 비교한 것도 그렇고 김정인 위원장 말한 것 잘못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표현상의 문제는 있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무슨 테러 세력이고 극우 세력이고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일 당당히 개천절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개천절은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요. 아마 사회적 분위기가 추석 때 우리 가급적 가지 맙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 문제 있다고 외치는 분들한테 호소하면 예. 내가 보기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예. 지금은 그런 마음들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런데 이제 논점은 개천절 집회 관련돼서 이게 뭐 옳으냐 아니냐 논점이 아니고 그 부분을 3.1운동 때 빗댄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이 이제 논점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 의견은요? 예, 저도 뭐 개천절 집회에 놓으시는 분이 다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3.1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분들의 행위와 그리고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걸 갖다 어떻게 등치시키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제의가 총칼로 이걸 갖다가 억누르는 거하고 지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지금 국민 생명 안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이 상황하고 어떻게 같냐는 겁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머리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예. 민병도 의원. 역시 이 문제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가 극우 세력하고는 손을 긋겠다고 분명히 극우로 광화문 집회 세력을 더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180도 바뀌어갖고 선조들의 어떤 애국 정신을 갖다 이어받은 순수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판단이 무엇인가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1운동 때 우리가 일장기 갖고 나가서 3.1운동 했습니까? 광화문 집회 나오신 분 보세요. 태극기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나와요. 일장기도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못 봤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향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빗대갖고 유관순 열사나 33인이나 애국지사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커다란 모독이 아닐 수 없고 제가 볼 땐 정치적 거리두기에 어떻게 실패했다. DNA를 바꾼다고 하는데 DNA 갖다 바꿀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과 주류가 교체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변화는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짧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8.15 집회 때 집회를 그렇게 대규모로 한 것이 잘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오만하고 일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자신의 아들 문제를 변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난 국민들이 어디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광화문 집회는 지금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광화문 집회하신 분들도 이제 언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볼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그냥 구구가 아니구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구나. 그래서 굳이 제가 집회를 하고 싶으면 한번 언택 집회를 갖다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언택 집회, 김종인 위원장도 절제된 분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절제된 분노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다수가 모여서 사실은 그 심정을 갖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순교라고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갖다 전파시킨다면 결국 바이러스 테러리스트라는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SNS랄지 언택이랄지 이런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비접촉 시위를 갖다 해보는 것도 절제된 어떤 분노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